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정코치예요. 오늘은 뚱보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뚱보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뚱보균을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유산균을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 속에 살고 있다는 뚱보균 때문에 식탐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뚱보균이 있는 사람 다이어트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어떻게 하면 내 몸속에 뚱보균을 잡을 수가 있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 속에는, 이제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관을 통틀어서 장이라고 해요.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소화기관을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 속에 세균, 박테리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이런 우리 몸속에,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총칭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이 장내 세균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게 뭐지? 나한테 왜 그걸 내가 알아야 되나?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은 정말 우리 몸속에 많은 일들을,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 굉장히 관여를 하죠. 혈당 관리하는 데도 매우 관여를 하는 게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나의 뇌 활동까지도, 그리고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까지도, 이런 것들을 내 몸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 미생물들이 관여를 한단 말인가, 관장을 한단 말인가, 식탐까지도 이 미생물 때문에 그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박테리아, 그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15 내지 20% 정도는 이제 좋은 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이 있고요. 그리고 또 15 내지 20% 정도는 무서운 대장균 같은 거 있잖아요. 살모넬라균, 이런 거, 그런 유해균이 또 15 내지 20%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중간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간균들은 딱 중립을 지켜서 중간균이 아니더라고요. 이 중간균들은 만약에 유해균이 굉장히 많다, 내 몸속에 유해균이 많다, 그러면 유해균이 하는 일에 편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익균이 좀 힘이 세다, 그러면 유익균이 하는 일에 편을 들어주는 힘센 자 편에 붙는 게 바로 중간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회균이라고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균형을 잡아줘야 되냐? 좋은 균만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힘이 세지지 않도록 우리 좋은 균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동등하게, 대등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또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근육과 지방. 몸속에는요, 변하지 않는 무게, 뇌 용량이라든가 뼈, 혈액량 빼고는요, 근육과 지방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육이 너무 적으면 지방이 굉장히 많고요. 다시 말해서 지방이 많으면 근육이 적어져요. 근데 근육량을 막 늘리면 지방량이 적어지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유해균이 판치지 못하도록 팽팽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뇌 활동까지도, 그 다음에 면역력과 식탐까지도, 그 다음에 당뇨와 대사증후군까지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꼭 해주는 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식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맛있는 것만 먹는다. 그러면 맛있는 거는 주로 당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지구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요. 곡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찾아내기가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 열매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수렵을 통해서 얻는 물고기나 동물들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정말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좋아하게끔 본능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먹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남아 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영양이 불균형해지면 장내 세균총들이 굉장히 불균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당이에요.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이제 영양으로 남는 것, 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익균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들이 먹고 사는 것들은 식이섬유거든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가공식품이나 사먹는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배달 음식이나 나가서 사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는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서 먹어주지 않으면 유해균의 먹이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균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유해균 중에 뚱보균이 있는 거고요. 뚱보균이 있을 때에는 식탐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하면 설사를 하든지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든지 배앓이가 있든지 가만히 있다가도 막 배 아파 이렇게 배앓이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화장실로 직행해야 되는 과민성 대장 증세, 이런 것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허벌라이프를 만나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기 전에는 정말 열흘에 한 번씩 대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악성 변비였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변을 본 날은 적당히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도 못 가, 그제도 못 가, 3일 전에도 못 가, 5일 전에도 못 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지 오래될수록 제가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고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알고 봤더니, 안녕하세요. 네, 택배가 아니에요. 유산균인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런 제 몸속에 유해균이 너무 많았고요. 그 중에서 뚱보균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또 장의 세균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조금 의아하시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스트레스이거나 아니면 공복이 너무 심하면, 아침에 이제 공복인데 하루를 시작해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복일 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나와요. 이 코티졸이라는 거는 위험한 상황에서 초집중해서 긴장해서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 몸의 다른 기능들을 좀 꺼뜨리는 그런 그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화 기능 같은 거. 그래서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 이때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정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생제입니다. 좀 아파요. 목이 많이 부었어요. 아니면 요즘처럼 정말 폐렴이나 이런 것들까지 될까봐 두려울 때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늘 감기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 먹는 날이 더 적을 정도로 늘 약을 먹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가 일을 하죠. 그러면 이 항생제가 표적 사살을 할 수 있는 스나이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균도 죽는 거죠. 이 유익균들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코가 나오죠. 콧물이 나오죠. 이 콧물은 몸 바깥에서 병원균이 침입을 했을 때 이거를 내몰기 위해서 백혈구가 나오고요. 우리 몸이 쏘아대는 그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점액이 나오고요. 백혈구와 함께 싸워주는 지원군인 유산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백혈구, 병원균, 유산균이 싸운 그 처참한 거를 다시 이 병원균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쏘아준 점액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걔네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이 바로 콧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유산균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유산균이 코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온몸의 방어군 역할을 하는 지원군 역할을 하는 유산균까지도 항생제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원래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유산균 드시는 분 중에 그래서 질 유산균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싸대요. 그런 유산균은. 근데 질 유산균이라는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맞으면 온몸에서 유산균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유산균, 유익균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은 심각하게 질염이라든가 이런 걸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항생제, 그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모종균 같은 거,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총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총이 맞지 않으면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은 뇌보다는 장에서 훨씬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70~80% 이상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행복을 좀 덜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세균총 균형이 점점 더 깨지게 되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반대로 하면 돼요. 당 섭취를 줄이시고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시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보다는 통째로 오렌지를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는 이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열대지방은 더위를 이기느라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당이 많은 오렌지를 먹지만 우리는 오렌지보다는 사과를 먹는 게 좋고요. 사과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싶으면 진짜 섭취하고 싶으면 사과를 깨끗이 닦아서 껍질째 드시는 거 이렇게 식이섬유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제때제때 식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신체 리듬에 맞게 잠 자는 거.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런 신체 리듬에 맞게 자고 활동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운동을 해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좋은 이제 생활 관리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생제가 아니라 유산균을 드셔주세요. 유산균은요 소장에서 활동하는 거, 대장에서 활동하는 거, 유산균이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도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이 골고루 들어있는 유산균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위액이 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액에 다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또 큰 하나의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이 일단 우리가 먹었을 때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쌩쌩하게 도착하려고 하면 멀미 안 하고 정말 막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먹이가 중요하죠. 유산균의 먹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균 드시나요? 저는 허벌라이프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혼합 유산균 먹습니다. 이렇게 돼지 껍질, 돈피에서 추출한 젤라틴, 천연 성분으로 캡슐을 만들어서 위산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토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애시도가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몸에 필요한 유산균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혼합 유산균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정말 적당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의 개수가 30억 마리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혼합 유산균을 먹으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변비가 굉장히 심했다고 했잖아요. 아기 때부터 변비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 34살까지 정말 은총을 받는 날만 화장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34년간 지속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지개처럼 새까만 띠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변비가 해결이 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고 배앓이가 저는 심했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다가도 싸르싸르로 배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정말 변비가 너무 심각한 악성 변비인데 스트레스 상황이 좀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야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허브티를 마시면서 물도 하루에 3리터 이상씩 꼬박꼬박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영양과 단백질을 건강한 식사, 쉐이크를 통해서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균을 먹으니까 가스가 확실히 덜 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방구가 냄새가 전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냄새였는데 지금은 이제 냄새가 그냥 방구 꼈구나 하는 정도 그런 냄새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저는 비염도 좀 많이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목소리나 이런 기계를 통해서 송출되는 목소리는 조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더 심하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는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유산균에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도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물도 물론 많이 먹고 식이섬유 섭취도 많이 하지만 유산균을 먹으면서부터는요 정말 KTX 오리엔탈 특급 열차처럼 이렇게 아주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화장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장 건강과 유산균의 문제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성질환, 뭐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리고 뇌 활동,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뇌 활동에까지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세로토닌 생성에까지도 정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뇌도 머리도 생각도 깨끗해진다 이런 옛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말하는데 수분 섭취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은 것들이 잘 소화가 되고 소화되려고 해도 물이 많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걸 청소하는데도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양이 전달이 되는데도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흘러 전달이 되기 때문에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언제 필요할까요? 24시간 죽을 때까지 매일 필요해요. 우리 인체는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몸무게가 만약에 50kg다 그러면 5, 6, 30리터의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60%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 몸이 2리터의 수분을 버린다. 50kg 정도 되는 사람은 2리터의 수분을 버린대요. 소변, 대변, 침, 말할 때 나오는 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 호흡 이런 걸 통해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버린다고 하거든요. 최소한 버리는 만큼은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수분 섭취하실 때 오렌지 주스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원래 오렌지 무가당이라 하더라도 오렌지 자체가 당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흑당 버블 라떼 그 다음에 달고나 뭐 커피 이런 거 있죠.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당을 해결하는데 물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생수나, 근데 또 생수는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조금 수분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드시면 붓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 허브티를 마시면서부터 물을 잘 먹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이런 허브티 같은 거를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장 건강은 우리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는 면역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질병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유산균 섭취를 거의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하고 계신다면 유산균 섭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이 다 균형 잡히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미산에 죽지 않게, 그다음에 쌩쌩하게 갈 수 있도록 식이섬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장 속에 30억 마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허벌라이프 프로바이오틱스 혼합 유산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혹시 유산균을 좀 다른 걸 사용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해드려 보니까 이거가 효과가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시면은 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유산균이 좋은지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현명한 관리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장도 깨끗하고 피부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한 그런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만나요.